수많은 들어오는 정보 중에 원 오브 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기억할 명분이 없는 거죠. 얘는 킬로바이트가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미션 자체가 얘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기억이 나요. 수업 시간에는 잠이 막 쏟아져. 하염없이 졸리는데 쉬는 시간 종만 딱 치면 언제 졸렸나는 듯이 똘망똘망해져요, 사람이. 그러면서 또 수업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나 뭐 교수님이 앞에서 왔다 갔다 설명하고 칠판에 판사하고 이러면 또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거의 뭐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근데 또 쉬는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똘망똘망해져요. 그게 계속 반복돼. 이거 왜 그런가?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결국에 이거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올 때, 들어오기만 할 때는 뇌가 절전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앉아가지고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 이럴 때는 생각보다 별로 안 졸리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설명 듣거나 시청각으로만 계속 주입만 시키면은 뇌가 점점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절전 모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절전 모드로 바뀔 때 내가 피곤하면은 졸리는 거고 안 피곤하면은 딴 생각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인풋이 딱 끊기면 절전 모드가 꺼지면서 다시 말똥말똥해지는 거죠.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어떤 배우가 너무 보고 싶고 어떤 씬, 어떤 노래가 너무 듣고 싶고 이런 시대적 배경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내가 너무 알고 싶어서 보러 가면 안 졸려. 근데 그냥 연인을 따라가거나 티켓이 생겨서 가거나 뮤지컬을 보기 위한 뮤지컬이 된다. 앞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또 졸려요. 또 졸려. 계속 머릿속에서 뭐가 계속 나와야지 안 졸리는데 이게 나오는 게 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전 모드에 빠진다는 거예요, 뇌가. 그러면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뮤지컬은 우리가 비싼 돈 내고 즐기러 가는 건데 그 즐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려고 앉아있다는 거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집어넣는 거가 많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경험을 토대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뇌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결론은 심플하게 이겁니다. 하나가 들어갔으면 하나가 튀어나와야 된다. 들어갔다 나온다. 안 들어가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비싼 돈 주고 결제해가지고 우리가 팔짱 끼고 보고 있으면 나가는 게 없이 들어오는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학습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보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제가 보디빌딩 대회를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해야 될 과목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포징이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하는 걸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팔다리로 하는 거고 뭐 되게 정적이고. 근데 내가 많이 본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절대 없어요. 해봐야 돼, 무조건. 안 해보면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론을 내가 습득해서 내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일단 책을 덮어. 백지를 펼쳐가지고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써먹었을 때 비로소 이 뇌가 내 머릿속에 나오는 뭔가가 있다. 영어 단어를 외웠다. 그러면은 그 단어를 써먹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 때 뇌가 이게 써먹어지는 거네, 중요한 건가 보다 이러면서 또 기억을 더 오래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좀 더 심화되는 버전인데 그냥 단순히 써먹는 거에서 넘어서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근데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누군가 앉혀놔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틀어놓고 음성으로 해서 내가 방금 이걸 배웠는데 니한테 설명해 줄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뭐 어떻다 저떻다 또 하면서 그럼 내가 방금 설명한 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네가 다시 한번 정리해줘. 그러면 이제 상호작용이 돼버리는 거야. 나 혼자서. 이래 되면은 학습 효과가 너무 오래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 진도를 나가는 거에 급급할 수가 있는데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 그 이론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들기가 주 목적이고 진도 나가는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수단인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시간을 아껴준다는 거죠. 하나를 곱씹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숙달되면 이 프로세스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들어왔던 거를 다시 나가게 하려면 요 안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내 거가 돼야 됐거든. 내 말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엄청나게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땐 졸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계속 이거 들어오기만 하면은 졸리는 거예요. 혼수 상태 빠지는 거라. 근데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수동적인 어떤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은 절전 모드로 바뀌어버리고 몸이 피곤할 때는 그 절전 모드가 졸림, 혼수 상태로 이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100%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70%만 이해해도 설명하는 과정에 나머지 30%가 채워진다. 그러니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만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자 시청자분들께서 성장 동력이 되게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학습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드리기 위해서 검증된 정보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혹시 여러분들만의 학습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하나 들어갔다가 하나 꺼내는 이 꺼내는 부분에서의 어떤 노하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본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습 테크닉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 활용 자체가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려면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인풋을 하는 과정이 필요는 하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집중력을 2배, 3배 끌어올려서 퍼포먼스를 강하게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력을 2배로 올리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하루하루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신 부분이 빠르게 현실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여정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자였습니다. 안녕. 내가 방금 인슐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인슐린이 체내에 있는 근육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아? 그래, 내가 이해한 게 맞네.